러시아에서 실직하고 언어도 안 통하는 한국으로 무작정 떠난 한 여자의 이야기. 그녀는 왜 그토록 간절히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을까요? 직장 내 차별, 비자 위기, 시부모의 반대까지. 그런데 이 모든 걸 이겨낸 그녀가 지금은 수백 명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민 스토리가 아닙니다.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낯선 문화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한 진짜 인간극장입니다. 단 1초만 투자해서 아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 영상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나탈리아 소콜로바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디지털 마케터로 일하고 있지만 이곳에 오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꿈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접한 건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전공하던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으로 떠오른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배우들의 섬세한 감정 연기와 한국 도시의 세련된 풍경, 또 고유의 정서가 묻어나는 장면들이 너무 인상 깊어서 그날 이후로 밤낮 없이 한국 콘텐츠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K-팝이라는 또 다른 매력에 빠져들었고 이 문화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에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앱과 인터넷 강의, 그리고 자막 없는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며 매일 밤을 한국어와 함께 보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저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이미 불안정했고 외교적 고립과 제재가 반복되면서 취업 시장은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몇 개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고 운 좋게 한 곳에서 채용이 되긴 했지만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저는 또다시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프리랜서로 여러 프로젝트를 맡으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지만 러시아 내 디자인 시장은 한정적이었고 클라이언트 대부분은 낮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번은 일한 만큼의 보수도 받지 못한 채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저는 심리적으로 지쳐갔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유일한 위안이자 도피처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서칭 중에 한 한국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러시아어가 가능한 디자이너를 찾는다는 채용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둔 아시아 시장 확장에 성공한 젊은 기업이었고 이제 러시아와 동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곧바로 오래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하고 인터뷰를 위해 한국어 자기소개 영상도 촬영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했고 인터뷰어는 제 한국어 실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의 절차를 거친 끝에 마침내 채용이 결정되었습니다라는 메일을 받은 날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한국에서 일하게 되다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막상 한국행을 준비하려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익숙한 거리와 언어를 떠난다는 건 생각보다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지만 제 눈빛에서 진심을 보셨는지 결국 눈물을 훔치며 너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은 파티를 열어주며 제 꿈을 응원해 주었고 그렇게 저는 짐을 꾸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넓게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설렘, 두려움,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 제 삶에 있어 가장 큰 결단 중 하나였고 동시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믿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선택이 옳은 길일까?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분명하게 들려오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너의 새로운 시작이야.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의 규모와 깔끔한 시설에 압도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러시아의 공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고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던 회사 직원과 함께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정돈된 거리, 밤에도 밝게 빛나는 네온사인들 사이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실감이 점점 났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둔 원룸은 작지만 깔끔하고 실용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전등부터 보일러까지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저만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는 이곳을 저의 두 번째 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한 사무실은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지만 막상 업무에 들어가니 그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는 처음엔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회의는 빠르고 간결했으며 상하관계도 분명했습니다. 다행히 팀장인 민준 씨는 저의 디자인 감각과 글로벌한 감성에 관심을 보이며 자주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 중에는 언어적, 문화적 미묘한 차이로 인해 종종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러시아식으로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그 태도가 이기적 혹은 튀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의 분위기나 연장자에 대한 예의 등은 저에게 낯설면서도 배우고 익혀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국어 실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 저는 퇴근 후 근처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야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업에 참여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학원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의 교류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단지 언어가 아니라 문화와 마음을 배우는 일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 문화를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 서울 곳곳을 탐방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역사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고 홍대거리의 젊은 에너지와 인디 문화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종종 혼자 전통시장을 찾아 떡볶이나 순대 같은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혼자지만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휴일이 되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빚은 러시아식 만두, 가족들과의 소박한 저녁 식사,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 그리움은 예상보다 깊었고 종종 혼자 원룸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조차도 제가 선택한 길의 일부라는 걸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러시아 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문화와 소비자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처음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초기 회의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조심스럽고 약간은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었지만 제가 준비한 디자인 컨셉과 전략이 실제 데이터와 맞아떨어지자 점차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저희 팀은 러시아 SNS 채널에서 진행한 프로모션 캠페인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한국 본사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CEO가 직접 사내 메일을 통해 제 이름을 언급하며 칭찬해 주셨을 때 저는 진심으로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시작한 삶이었지만 드디어 제 자리를 찾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동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고 팀장 민준 씨 역시 더 적극적으로 저의 의견을 반영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며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점차 제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차 안정되어 가던 쯤에 회사에 조직 개편이 있었고 그 결과 새로운 디자인 팀장으로 이승우라는 분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승우 팀장님은 미국 유학 경험이 있고 영어 실력도 뛰어나며 해외 프로젝트 경험이 많다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첫 인상은 꽤 인자해 보였지만 실제로 함께 일하면서 느낀 그의 리더십은 저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승우 팀장님은 효율성과 체계를 중시했지만 동시에 러시아 문화나 소비자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제가 러시아 시장을 위한 디자인 컨셉을 제안할 때마다 그는 감성에 너무 의존한다. 데이터 기반의 논리가 부족하다는 식의 지적을 자주 했고 그 말들 속엔 은근한 불신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견해 차이일 뿐이라 여기며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평가가 제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러시아 개정 캠페인 관련한 내부 프레젠테이션에서였습니다. 저는 러시아 SNS에서의 유저 반응과 트렌드를 반영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승우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이건 개인적 취향의 연장선일 뿐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맞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기각하셨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고 그날 이후 저는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제 삶에 한 사람의 따뜻한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정우 씨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많은 건축가였고 취미로 러시아 건축사를 공부하던 중 우연히 제가 수업에서 발표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사적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말을 걸어온 것이 인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는 한국의 도시 건축과 러시아의 클래식 양식이 어떻게 다르고 또 닮았는지를 이야기하며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우 씨는 무엇보다도 제 문화적 배경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 그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었고 제가 익숙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혼란을 이해해주려 했습니다. 그의 그런 따뜻함에 저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함께 걷는 주말의 산책길이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진지해질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우 씨의 부모님은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정우 씨가 저를 가족에게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외국인은 아무래도 정서가 다르다고 하셨고 그 말 속에 담긴 편견을 마주한 순간 저는 또 한 번의 벽을 느꼈습니다. 정우 씨는 그런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해 주길 바라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했지만 저는 다시금 제 자리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비자갱신이 늦어지는 문제까지 생기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큰 프로젝트를 잃은 상황에서 비자 문제가 불거지면 계약 연장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매일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했고 심지어 혹시 한국을 떠나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압박 속에서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여전히 눈부셨지만 제 발밑의 땅은 흔들리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여전히 승우 팀장님과의 갈등이 계속되었으며 정우 씨와의 관계조차 그의 가족 문제로 인해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간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 승우 팀장님이 또다시 제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눈에는 눈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결국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걸까? 그때 정우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졌고 그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어.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 한국은 너를 필요로 해. 그 말은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보이는 작은 불빛 같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위기는 저에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온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너를 필요로 해. 어쩌면 그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짐을 싸고 공항으로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또 다른 용기를 깨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요. 다음 날 저는 회사를 향해 한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온라인 플랫폼 프로젝트 제안서였습니다. 지금껏 제가 쌓아온 경험과 인사이트, 그리고 이 두 나라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외국인으로서의 시선을 바탕으로 구성된 내용이었습니다. 플랫폼 이름은 브리지크.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러시아인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는 서비스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 제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당연히 승우 팀장님도 처음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지만 이후 따로 제게 조언을 건네며 몇 가지 방향성을 수정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저를 가장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던 분이 처음으로 저의 열정과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우 씨도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건축 설계보다 이런 플랫폼의 구조와 UX에도 관심이 많았고 투자자들을 위한 발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당당한 자세로 스타트업 관련 미팅에 참여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에 눈에 띄게 되어 파일럿 서비스 개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정우 씨의 부모님과도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제가 러시아식 전통 만찬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비트 수프 보르시와 만두 요리 펠메니, 그리고 어머니께 배운 꿀 케이크 매드빅을 차려냈습니다. 정우 씨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입을 드신 뒤 잔잔히 웃으시며 낯선 음식인데
이상하게 정이 간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하지만 따뜻한 마음은 언어 없이도 전해진다는 걸 그날 다시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브리지크는 정식 론칭을 하게 되었고 저는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본격적인 사업가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은 단지 기업의 해외 진출 도구가 아니라 양국의 문화와 감성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그 안에서 많은 러시아 출신 이주자들이 통번역, 콘텐츠 제작, 디자인 등의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그들에게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언니, 친구 같은 존재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호 씨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고 마침내 저희는 양가 가족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 전통 혼례와 러시아식 웨딩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진행했는데 손님들 모두가 감동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마지막 인사에서 이제는 나의 딸이자 가족이라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선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 3년 차가 된 저는 브리지크를 통해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러시아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제가 겪은 문화 충돌,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팁, 연애와 결혼의 현실까지 솔직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 이야기를 보며 나탈리아,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라고 댓글을 달아줄 때마다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제 가족도 한국에 초청하게 되어 함께 한강 유람선을 타고 남산타워에 오르며 제가 만든 삶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너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되었구나 하시며 웃으셨고 아버지는 이 땅에서 내가 받은 환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또 다른 러시아 청년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며 직접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저도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어렵겠지만 분명히 해낼 수 있어요. 제게 한국은 단지 일자리의 기회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저를 꺼내준 나라였고 제가 새로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품어준 곳이었습니다. 문화의 차이, 언어의 장벽, 편견의 시선, 그 모든 걸 견뎌낸 지금 저는 진정한 의미의 코리안 드림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여러분께서도 혹시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고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낯선 길이 결국 가장 나다운 길이 됩니다. 여러분은 나탈리아처럼 완전히 낯선 땅에서 새 출발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탈리아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당신의 경험도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